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죠, 뭐.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네. 됐나요? 네, 10번 문제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어떨까요? 첫 번째 어, 학생인 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 기억에서 구원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구원 선택해서, 음, 어린 사슴의 바람은 어미가 구원받는 것이다. 상처 입은 어미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방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담긴 주된 정서는 슬픈 비애로 봐서 성탄제가 기본적으로 생명, 구원 등 밝은 이미지, 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에 정서가 대비돼서, 배경에, 배경이 정서를 부각한다, 대비되어서 부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적긴 했는데, 사실 요때부터가 문법에서 시간을 많이 쏟아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을 때라서,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기억은 구원의 의미로 쓰였다고 저도 봤고, 그리고 니은이 어린 사슴의 바람인데, 요게 어미의 상처를 핥으면서 샘과 약초를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저는 고통과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니은에 담긴 주된 정서가 몰입꾼에게 쫓기는 것이므로 두려움과 공포이다. 성탄제는 시적 배경으로서의 생명과 구원의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요런 식으로 썼습니다. 음, 근데 비슷한 듯 끝이 이제 이거 같아요. 앞쪽은 이제 뭐 생명이든 구원이든 아무거나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어린 사슴이 그 쫓기고 있고, 엄마는 아마 이미 총에 맞았거나 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 이 어린 사슴도 이제 그런 고통에 곧 갈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어미 사슴을 살리기 위한, 그걸 생명을 살리든 구원을 뭐 받든 구원을 하든 그런 쪽은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성탄제라고 하는 시적 배경으로서 이 정서와 연결을 시킨다면, 아까도 우리 뭐 말했지만 성탄제가 어찌됐건 그 하나님의 구원, 네네. 예, 를 그냥 아니면 살려주는 거, 이 구원이라는 게 구해주는 거잖아요. 성탄제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뒤에 문제에도 있었는데, 그 규원가하고 만전춘별사 내용도 화자의 처지와 외부 상황이 다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제라는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살려야 되는 건데, 어미는 죽어가고 있고 어린 사슴도 곧 죽어갈 처지에 있다는 건 서로 성탄제는 기쁘고, 그죠? 이 구원받아야 할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지금 어린 사슴의 처지는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서로 좀 맞지 않는, 그래서 그 슬픔이 더 부각되는, 그러니까 주된 정서가 훨씬 더 좀 심한 거죠. 더 부정적인 것이 더 부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의 역할이 서로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또 쉽지 않았을까라는 두 번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작성 방법 쓸 때 쪼끔 고민이 됐던 게, 시각적 이미지라고 나왔을 때 저는 색채 이미지 생각했는데, 색채가 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요것도 좀 애매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A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어두운 눈, 핏방울, 밤, 횃불을 통해 드러나는 색채 이미지이다. 작가는 이러한 색채 이미지를 대비해서 표현함으로써 몰입꾼 등으로 표현된 파시즘적 억압에 의해 위협받는 민중을 형상화한다. 요런 식으로 썼습니다. 음, 어, 저도 처음에 색채 이미지를 생각했다가 그거를 반복되는 이미지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위에서 1년에서도 쫓기고 저는 2년도 깃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걸 쫓기는 이미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슴이 쫓기는 이미지를 묘사해서 형상화하고 있고, 그래서 A가 디귿의 관점에서
독재 정권에서 계속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을 환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게 문제가 표현되긴 한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러나 A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는 요 A 부분의 반복이 일단 좀 구체적이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디귿과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 파시즘적 억압을 하는 자와 그 억압을 받는 자, 그러니까 횃불을 든 자들이 아마 억압하는 자겠죠. 쫓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쫓기거나 고통을 받는 게 이제 피로써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심상의 종류는 많이 외우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뭐 공감각 이렇게 외우는데 이걸 뭘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그냥 심상이 아니고 이건 심상이고 심상의 종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디귿과 연관돼 있다는 거야. 근데 디귿이 없으면 안 찾아져, 작품만으로는. 그냥 사슴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구나. 지금 성탄제인데. 그러니까 근데 디귿이 배경을 준 것 같아요. 배경을 줬다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피는 이제 그 사슴 쪽이 흘리는 거고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억압. 그래서 이 심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이론에도 공부했습니다. 비유, 상징, 묘사. 근데 이 셋 중에 뭐냐? 디귿에 보면 이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는 파시즘적 억압이야. 그러니까 피나 횃불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걸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이 문제에서. 음. 그래서 이미지의 표현 방식은 상징의 방법을 썼고 그게 A가 환기하는 상황을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피는 결국은 사냥꾼에게 쫓겨서 또는 파시즘적 억압에 의해서 쫓기는 피해자. 민중이 될 수도 있고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횃불을 든 자가 상징하는 건 뭐냐? 바로 파시즘적 억압의 주체. 요걸 물어본 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네. 그렇죠? 좀 이해하시고 또 넘어가시죠. 뭐.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보죠. 11번이 불꽃. 이것도 쉽지 않았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저는 A는 현이 계속 충동을 반복적으로 느껴왔으며 계속 자신이 도망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적었고요. B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응하지 않고 도망치는 성격에서 대응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이거 쓸 때 자꾸 뭘 참고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해서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서 사실 좀 자신이 없기는 한데 썼을 때 A는 처형되는 상황에서 분노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B에 도피하기만 했던 과거의 모습과 대비되어 제시된다.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B는 외면하거나 도망하기만 했던 과거를 벗어나 과거에 비겁했던 모습을 버리고 나아가는 인물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작성범법 첫 번째를 작성했습니다. 음. 네, 일단 이게 ABC를 일단 ABC만 따로 딱 떼놓고 보면 B가 처음이고 A가 그 다음이고 시간의 순서대로 본다면 네. B가 제일 먼저고 A가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의도가 뭐였을까? 네. 그러면 일단 작성만 두고라도 B의 내용은 나의 지난 날의 모습이죠. 네. 근데 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B를 네. 보니까. 네.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네.
그런데 1인 교수에 대한 반발, 항의, 탈주가 반발을 했는데 네. 퇴각했다고 했고, 네. 그죠? 항의했는데 결국은 사직이라는 걸로 졌어. 일본군에서의 탈주도 그냥 계속 도망친 걸로 끝난 거야. 네. 그러면 일본군에서 탈주했으면 독립군으로 들어가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B의 과거에 나는 뭐냐면 저항의 충동은 있었으나 네. 그 해결 방식이 네. 매우 소극적이었던 건 아닌가. 음. 도망치는 걸로, 네. 굴복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A는 그 다음 시간이 네. 흘렀어요. A를 보면 눈이 뒤집힌 거야,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뭐 했냐면 저항의 충동 플러스야. B는 저항의 충동만 있고 네. 졌어. 굴복한 거야. 네. 도망친 거고. 근데 A는 저항의 충동 플러스 처음으로 실행을 한 거야. 네. 나도 모르게 사람을 때리고 총을 뺏어서 그러니까 뭘 봤냐면 앞에서 저걸 봤잖아요. 그 무고하게 죽고 가는 동네 주민을 본 거잖아. 네.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거야. 아. 저항의 네. 충동은 있었으나 여전히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었겠죠. 네. 근데 A가 변했다는 거야. 음. 근데 이게 처음으로 실행한 거예요. 사람을 음. 누굴 죽였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때리고 총을 뺏어서 도망을 쳤으니까. 네. 실행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B는 음. 저항의 충동만 있었고 소극적 굴복 또는 도피. A는 저항의 충동을 느꼈고 그걸 처음으로 실행했고. C로 가면 어때요? 이제는 한번 경험했잖아. 총을 음. 빼앗아서 이제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밖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면만 있는 게 아니고 A가 밖으로 드러났다면 이제는 C는 지속적으로 그걸 내가 시행하겠다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 본다면 작성을 보면 B와의 관계니까 해석한 그대로 B가 소극적이었다면 네. A는 그 그러니까 그 저항의 충동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주는 거지. 아. 기능이 네. 내가 처음으로 했다 이제 네. 한번 해봤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으로 음. 볼 수 있고 네. B의 서술 기능을 또 인물의 성격 이제 B하고 C. B는 인물이 소극적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기능을 하죠. 네. 맨날 도망쳤어. 굴복했어. 사직했어. 네. 그럼 이게 무슨 기능이냐? 과거에 나는 30년 동안 소극적으로만 살아왔어. 네. 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네. 독자들에게. 근데 그거를 C의 성격 변화. C는 어떻게 변했냐? 적극적으로 변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나? 그렇게 네. 간단하게 단순화하면 다시 말하면 A의 서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저항의 충동을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실행한 걸 알려주는 기능. B와의 관계는 뭐냐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럼 다시 B의 기능은 반복이에요. 도망치는 삶, 도피하는 삶, 굴복하는 삶. 이런 소극적 삶을 살아왔던 걸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A는 처음으로 실행했다는 걸 알려주는 기능. 네. B의 서작 기능은 30년 동안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기능을 알려주는 거. 근데 그걸 C를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냐? C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변화할 거라고 인물형이 변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단순화하면 음. 그렇게 물었던 거 아닌가 일단 또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네네네. 그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쓸 때
A 부분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B 바로 위에는 결국에 자기가 도망을 치고 말았다고 평가를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A가 계속 도망쳐 왔음을 깨닫게 되는 기능이라고 쓴 이유가 똑같이 도망을 하긴 했는데 A에서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근데 그 내용은 안 썼어요. 음. 충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아 이제 내가 계속 과거부터 그래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도망에, 그러니까 지금 A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야. 네, 도망은 쳤어. 네, 근데, 그러니까, 말처럼 저항의 B는 저항의 충동으로 훨씬 더 소극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A의 방금 말처럼 그래도 도망친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B하고는 다른 도망침이라는 거지. 네, 이게 실행을 하고 도망친 거야. 네, 근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B 같은 삶을 계속 살았다면 어때요? 그 목격한 다음에 그냥 또 도망갔겠지. 네, 그러면 똑같은 거야. A에서 했던 그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만 너무 중심이 된다면 B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도망쳤다면. 네, 근데 A가 달라진 이유는 그 A와 그 끝에까지 달라진 이유 뭐냐면 때리고 뺏어서 총을. 음, 그건 밖으로 그걸 처음 실행했다는 거지. 도망을 쳤더라도. 그러니까 네, 중요한 표현은 뭔가 음, 뭔가 저항의 꿈틀거림을 B보다는 훨씬 네, 강력하게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 그래야 이게 이 A를 그래서 A를 계기로 C로 나갈 수 있는 네, 발판이 마련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아, 네, 그래서 아마 표도 A만 친 것 같아요. 네, 아, B까지 안 하고 맞는데 도망친 거는 음, 맞는데 다르게 도망친 거다. B하고는. 음, 그래서 나는 C로 갈 수 있었던 거다라고 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 그렇죠? 네, 됐죠? 두 번째 거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 A의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로 찾았고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서술하라고 한 부분에서 기억과 니은이 전부 다 소시민적인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기억과 니은처럼 고통을 참고 도주하기만 했던 소시민적 태도를 버리고 저항하겠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음, 저도 같은 부분 A 찾았고, 미음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도 좀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깊게 생각을 하지, 더 못 해보고 일단 저도 비슷하게 썼어요. 기억, 니은, 그래서 자신감은 좀 없었는데, 기억, 니은 모두 도망치지 않고 이제 저항해야 한다는, 기억과 니은 같은 사람들이 저항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니은이 좀 그 부정적인 바뀌어야 한다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계속 있었어서 좀 답변 쓰면서 고민이 이제 좀 찝찝했어요. 음, 그래요. 일단은 지금 A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애매해. 뭐,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A가 뭐냐면은 불타는 생애의 의욕. 그래서 우리가 그 위쪽에서 찾은 거죠.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네. 죽어야 한다. 또, 음,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 기억과 니은을 활용하여 주제의식. 좀 애매한데, 기억이 묵인하는 군중. 니은이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 그럼 이게 같은 의미인가? 아닌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맞죠? 좀 네, 다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묵인하는 군중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네,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 같은 거지. 네, 도망치고 맨날 굴복하고 앞에 사람이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근데 이제 조용한 인간들은 여기 이제 니은 부분의 중요 아래를 보면 네. 따뜻한 인간들 같아. 따뜻한 인간들. 네. 이웃을 보는 눈 교환에 조심을 다하고 건네는 말하며 얘기해도 남을 괴롭힐사 애쓰는 인간들. 이 표현은 뭐냐면 남을 괴롭히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남이 괴로울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웃, 그 다음에 남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타인이라는 것 같아요. 타인. 그러니까 아까 그 묵인하는 군중은 타인의 고통에 입을 다무는 거죠. 묵인이라는 건 네. 말없이 인정하는 거야. 말이 없다는 건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묵인이니까. 네. 쉽게 말하면 타인의 고통에. 근데 위쪽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 묵인하는 군중 쪽의 내용을 보면 사륙을 당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는 사람들의 음. 의미라면 이 조용한 인간들은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인 거야. 타인의 음. 아픔에 반대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음. 지금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자들을 여기서 격리하고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 맨 끝부분에 청부업자들을 격리하고 이런 보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부업자들의 교만과 포악을 곧 같은 인간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이 조용한 인간들 자기를 포함해서 네. 더 이상 이런 거예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거부하고 네. 타인의 고통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또는 음. 저항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면 근데 이제 주제의식이니까 또 네. 활용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두 개를 엮으면 앞쪽에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고통이든 뭐 아니든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침묵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업과 관련된 거죠. 네. 인정해 이런 뭐라 그랬어 뭐 묵인하는 군중을 써야 되니까 그걸 갖다 쓰려면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묵인하는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묵인하는 군중이 아닌 조용한 인간들이 되고 싶다 이게 주제야 사실은 네. 근데 얘를 풀어야지 이제 풀려면 타인의 고통을 침묵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이게 지금 이 니은 쪽에 있는 마지막 중량 문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세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오케이? 다시 정리하면 묵인한 군중들의 삶이 아니라 조용한 인간들의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주제인데 네. 이걸 내용을 넣어서 풀어야 되니까 도대체 네. 묵인하는 군중은 누구냐?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돼야 되겠죠.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는 삶이 아닌 네. 그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이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요. 네. 여기고 그러한 타인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누구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글의 작가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타인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없어지기를 네. 뭘 거기에 이제 추가해도 돼요. 뭐 더 적극적인 어떤 뭐 저항이 들어가도 좋고 이건 뭐 답이 좀 다양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갖다 쓰라는 거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자, 12번. 또 만만치 않았던 또. 근데 이게 설총의 풍왕설화 했지만 이게 화환계입니다. 화환계. 아.
허황이야.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풍왕이라는 게 이제 왕을 풍관하는 이제 왕에게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거를 음, 봐봐 여기 또 나왔죠? 이 문제 아까 앞에 용벼천가에서 뭐예요? 왕이 민심을 어기면 하늘이 하늘도 버린다. 버린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그 작가분들이 아니 저 출제자들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저희 모의고사도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의도의 많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지금 문제들을 이렇게 내는데 역시 교수님도 그렇더라고. 자, 한번 보죠, 뭐 문제. 한숨 나와요? 네. 좀 어려웠는데. 맞아, 어려웠어요. 기억, 문제. 어려웠어요. 이걸 대비해서 쓰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대비되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말을 막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일단 교훈적인 태도다. 그래서 자기가, 총명함을, 왕의 총명함을 이제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왕에게 왕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이은에서는 겸양적인 언행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러한 판단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그런 대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 A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적었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적인 모습인지는 좀 못 썼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요거 풀 때가 한 5분? 5분 남았을 때라 가지고 좀 빠듯해서 사실 5분, 한 4분 정도 넘어갔을 때라서 약간 발췌독하듯이 이렇게 찾아서 풀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쓸 때 봤더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행의 차이가 기억은 왕을 공손히 대하면서도 총명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말하면서 경계를 표현한다. 반면에 니은은 자신들을 야인이라 말하면서 예를 차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요렇게 적었었어요. 그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A를 서술할 것이었는데 요게 쫓기면서 풀어 가지고 공통적인을 못 봐서 나눠서 쓰다 보니까 답안이 아예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네. 근데 이것도 첫 번째 작성문법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연결도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대비라는 말이 단순히 대조라고도 볼 수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라고, 완전한 극단적 차이를 말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일단 먼저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부터, 네, 공통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인간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 근데, 이 가의 풍왕서에 등장하는 백도홍하고, 네, 지금 니은에 등장하는 조례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특히 나의 안빙몽이록에 이 세 인물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네, 물론 안빙도 있지만 네, 중략줄거리의 옥비, 부영수, 주씨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이부인과 반이라는 네,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근데 조례 선생이 언짢은 얼굴로 수양처사에게 눈짓하며 네, 취하면 물러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부인이 농담으로 이미 지금 그 누구야 조례 선생이 떠났어. 그러니까 그 조례 선생을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뒤에 이 부인은 농담으로 수양처사와 동일은에게 말했다. 옛날에 어떤 처사가 노래에 놀라 담을 넘어 도망했어. 이게 지금 조례 선생을 조롱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야. 좌중에 어떤 이가 그 이제 이 부인의 얘기입니다. 실롱하며 말하기를 홍분의 즐거움을 산새가 알리 없지. 단판 소리 울리니 놀라. 이게 이걸 풀면 무슨 말이냐면 홍분의 즐거움이라는 건 이 붉은 분이야 분. 그러면 뭐겠어요? 속세, 숙세? 이게 뭔가 뭐 어떤 뭐 뭐라 해야 되지? 홍분을 누가 바르면 여성이 바르잖아. 화장품이야 쉽게 말하면.
음. 네가 그걸 알겠는 이렇게 조롱하는 거라고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맞아 속사. 네가 인간세의 즐거움을 알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지금. 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대답 없이 잇따라 나가버렸다라고 했어요. 누구 말을 음. 듣고? 이부인의 말을 듣고. 음.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은 사실은 백두홍과 유사.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을 묻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에서 그 작가가 백두홍과 이 세 인물, 이 저기 수양처사 동이 이 인물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잖아 이게. 네. 맞죠? 네. 근데 이 저기 백두홍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배부르고 기름진 음식을 먹더라도, 음. 그죠?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독을 없애야 한다. 그다음에 비록 실을 만드는 이거 지금 풍왕서입니다. 풍왕서. 실을 만드는 삼이 있더라도 띠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삼은 되게 좋은 거예요. 띠풀은 뭐냐면 풀떼기야, 풀떼기. 네. 그러니까 임금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음. 임금 너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배고픔도 모르고 온갖 좋은 음식, 좋은 옷, 기름진 걸로 살 수 있어. 근데 무릇 임금이라 하면 가장 낮은 것, 그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지. 임금이면서. 네.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다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한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했더니 화왕이 장부의 말이라는 게 백동의 말이에요. 장부의 말에도 합당함이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 어려우니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지금. 아름. 동도. 그러니까 대장부가 왕께서 총명하시 이치 옳은 걸 알 것을 왔는데 너 꽝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백두홍이 지금 임금에게 품간 뭘 요구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걸 먼저 찾아야죠. 뭘 요구하고 있죠? 낮은. 음. 그러니까 봐봐. 임금은 진짜. 임금은 모든 걸 가질 수 있잖아. 쉽게 말하면 욕망의 끝판왕이라. 우리 공부했던 그대로야. 욕망의 끝판왕이라고. 끝판왕. 근데 그걸 버리셔야 한다고 얘기해. 음. 왕이지만. 음. 근데 아름다운 사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 빠져 살겠다는 거야. 그게 단순히 예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족한 음식, 기름진 음식, 좋은 옷, 그다음에 저 삼으로 만든 막 옷감 이런 게 더 좋지 않아? 내가 그거 누려야 되잖아, 내 욕망을. 근데 백두홍은 그게 다 헛된 것이고 군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네. 그러면 나도 어떠냐?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왕이 조례, 수양, 동일 은리를 불렀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 야인입니다. 성품이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자기들은 중심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 욕망의 중심에 없다는 얘기야, 이 핵심이. 음. 우리가 항상 하는 그 표현. 음. 근데 이부인, 여기 이부인과 반이가 노래를 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더니 왕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라고요. 예쁜 이부인과 반이가 예쁘게 춤을 추며 노래하니까 거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막 선물을 준 거야, 선물 공세를. 그랬더니 이 처사들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게. 그럼 아까 이 풍왕서에서 왕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 하고 다르지 않다니까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 안빅몽유록에서도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야, 이 세 명이. 네.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속세의 욕망이 헛되다는 것. 그 욕망을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백동도 네. 그렇고 나이 나온 사람도 그렇고. 근데 여기 둘 다 왕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풍왕서에 나오는 왕도 그 욕망을 쫓고 있다고요, 지금.
네. 왜? 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 중에 누구? 그랬더니 아름다운 사람. 음. 근데 이 안빈목욕에서는 세 명을 귀하게 여겨 왕이 지금 이 세 네. 처사를. 근데 예쁜 이 부인과 반이가 막 노래를 부르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너무 좋아 그게. 음. 그러니까 확실히 왕이 어디로 간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한쪽 양쪽 다 그래요. 어느 쪽을 딱 네.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야? 헛된 세속적 욕망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버리라고는 안 했어. 왕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 프랑스에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위쪽에 좌우에서 공급하는 것이 비록 풍족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옷장에 옷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도라고 했잖아. 그 말은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백두홍이 왕한테 하는 말은 당신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네. 세속적 그러니까 버리고 자연으로 가.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왕은 당연히 가져야 할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음식집. 다만 그것이 헛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풍왕서 그 중간쯤에 무릇 모든 군자는 어느 세대에나 없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왕도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도 군자의 삶을 살 건가요? 라고 묻고 있잖아요. 너가 살고 싶은 게 군자의 길이야? 아니면 왕으로서 모든 욕망을 누리는 길이야? 이렇게 물은 거지. 음. 근데 결국 이 말을 밑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왔다는 것도 그런 거야. 백두홍은 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게 모든 욕망을 다 이루고 사세요. 이거야 둘 다 공통점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왕에게 경계하는 말이 뭐냐? 너무 그 세속적 욕망에 빠지지 마시고 군자의 삶, 검소하고 네. 내가 비록 창고에 기름진 음식 가득 있더라도 삼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좀 옷도 건박하게 입고 음식도 검소하게 먹고 너무 이런 풍악이나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말고 근데 빠질 수도 불러오면 바로 와. 네.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시나요? 네. 그것과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럼 기업과 이 세 사람이 유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군자야, 군자. 네. 그죠? 그죠? 근데 한쪽은 그냥 어떻게 말하는지만 해석했으면 될 것 같아. 음. 백동은 당신 이렇게 욕망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군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백동은 그 역할만 해요. 음. 내용 파악한 거예요. 파악하면 네. 왕에게 딱 묻고만 있어요. 물었어요. 너, 너 욕망에 빠진 삶 살 거야? 아니면 군자로서 삶을 살 거야? 만 얘기한 거야. 선택해. 음. 만약 군자로서 삶을 산다면 도와줄게. 근데 음. 아름다운 그 풍족하고 향락에 빠진 삶을 원한다면 나는 빠진다. 음. 나는 간다. 이렇게 음. 왕에게 질문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음. 또는 왕의 너의 삶의 지향은 뭐야? 를 묻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나는 그다음에 니은은 일단 자기를 낮췄죠. 그죠? 그 대사에서 음. 저희는 야인이라 성품이 솟되고 게을러서 자신을 낮췄고 뒤쪽에서 한 번 대사가 또 나와. 네. 대사가 많이 안 나오지만 뭐예요? 취하면 물러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과하다는 거죠. 음. 물질적인 보상을 지금 왕이 이 춤과 노래를 듣고 이 여자들한테 과도한 물질적 보상을 내린 거야. 네. 그러니까 취하면 물러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이 취한다는 게 술만이 아니라 그런 음. 욕망과 향락. 그죠? 그래서 이, 이 안빅목욕에서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자신을 낮추고
재생 명리를 멀리 하고 있다. 언행이니까 언행.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겠죠. 이분들은 능력자이겠지만 자신을 낮췄고 또 재생명리를 멀리하는 걸. 왜? 과하다. 취하면 물러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 단순히 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속세의 욕망. 다른 말하면 욕망이야. 다른 말하면 재생명리고. 그것을 멀리 하려는 것.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아, 이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세속적 욕망 또는 재생명리를 멀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백두홍은 왕에게 군자의 삶을 살 것인지 세속적 욕망의 삶을 살 것인지를 물음을 통해서 선택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방식이니까. 일단 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되시나요? 네.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좀 먼저 하세요. 아, 저 그냥 거의 좀 이상한 소리 써가지고 A가 B에 해당하는 구절 찾았으라고 한 부분을 오늘 놀이는 즐거우셨습니까로 찾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몽종 사건을 놀이로 표현해 현실에서도 물러남과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경계를 전달한다 정도로 썼어요. 저는 B는 술 기운이 몸에 배어 있고 꽃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다로 찾았고,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 관계가 안빙이 꿈을 꾸고 깬 것이다. 그래서 안빙이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꿈을 꾸고 거기서 뭐 깨달음을 얻고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고 깬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그러니까 주체가 같은 인물이다. 그쪽으로 썼습니다. 일단 뭐 그 해당 구절 해당 구절은 그 꿈속에서도 술 마셨고 꽃이 있었고 꿈을 깨서도 술 기운이 남아 있고 꽃향에 배어 있다니까 요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꿈과 현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말은 현실과 꿈이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B를 다시 보면 몽종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한다. 그죠? 몽중. 그러면 이게 현실 세계가 없어요, 여기에. 네. 꿈만 있어요, 지금. 꿈에서 깬 것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핵심은 꿈 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안빅몽유록에 방금 근데 위에서 풀었던 것과 관련돼 있어요. 해석해야 돼. 하고 요약하면 꿈속에서 보세요. 그 첫 부분. 왕이 천천히 말했다. 오래전에 조례 선생 수양처사 모임 약속을 했었는데 이분이 마침 왔어.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왕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예우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군자. 쉽게 말하면. 세속적 욕망이 아닌 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지금? 되게 높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왕의 생각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 왕도 군자를 높이 여기고 자신도 군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 정사를 펼치고 싶은 걸로 읽히죠. 그대로 있는 대로 보면. 근데 뒤쪽으로 가면 딱 중략 잘린 부분이 바로 뭐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또 거기도 혹해. 그리고 막 상품도 내려주고. 이게 지금 몽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군자들이 떠나버리고. 네. 맞죠? 그대로 내용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몽중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자꾸 묻는 게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한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작가 아, 신광한이 그러니까 네. 안빅이 살던 세상, 그건 현실이야. 네. 근데 이건 안 보여줬어 여기서는. 네. 언급이 없어. 여기서는 딱 몽중 사건인데 몽중 사건 딱 두 개의 핵심. 왕이 이 처사들을 부른 거. 그다음에 이부인과 반이에게 노래시킨 거. 사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안빙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의 왕도, 그죠? 이렇게 군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음, 그러면서도 또한 세속적 욕망도 음, 추구하고, 이게 지금 신광한이 보고 있는 당대 왕의 모습 아니었을까? 어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게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여기 없어요. 네. 그렇죠? 다만 그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위쪽 대신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해가 좀 그저 어려워서 일단은 됐을까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또 5시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조금만 한 5분 쉬었다가 좀 이게 멈출게요. 멈추고 쉬었다가 조금 더 이어서 좀 더 빠르게 봅시다. 뒤쪽은. 네. 네. 일단 좀 쉬겠습니다.